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관련 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 하는 이런 관련된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준비를 했지만은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이거는 꼭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파이 네트워크의 도메인 중에 openpi.io라는 도메인이 12,000파이에 거래가 되었다 하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픈파이라는 게 오픈C와 오픈AI 뭐 이런 것이 요즘 이제 유행하니까 아마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도메인 하나를 12,000파이에 거래가 됐다.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모았던 것보다도 훨씬 좀 많은 이런 그 파이 코인을 가지고 도메인 하나의 값밖에 안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도메인이 가치가 있게 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웹 도메인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도메인 이름들이 지금 많았고, NFT에도 이제 새로운 도메인들이 있어서 뭐 아마존 ETH 이더리움 도메인은 뭐 엄청나게 한 차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도메인 얘기들이 많아지니까 이 NFT와 관련되고 이더리움과 관련되는 이런 그에 대한 NFT들이 예를 들면 뭐 삼성.eth라든가 스타벅스.eth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입찰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는 거는, 예를 들면 파이사이드 포럼 같은데 채널 네임을 좀 더 남들에게 어필하기 쉬운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원파이라고 해서 원파이라고 사용했는데 뭐 그렇게 남들에게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내용도 없지만은, 이런 이름보다는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옛날 삼성전자 그 청계천에 있는 삼성전자의 조그마한 전파 수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데가 청계천이 있기 때문에 그 청계천에 가서 통째로 영업하는 거를 사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해서 콜스틱에다가 한번 문의를 했더만은 콜스틱에서 알아보니까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표권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해서 이제 그 정보를 주고 뭐 상당히 비싸게 거래를 했던 이런 기억이 저희 친구를 통해서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지금도 앞으로 그 웹3 시대에 이런 도메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난번 그 파이 뉴스에서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 파이 투데이 이후에 뭐 특별한 진전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파이 뉴스의 메디어에서 나왔던 거 보면은 웹2와 웹3의 네트워크를 통해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을 출시한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분들은 2023년이 가장 중요한 해이다, 그 중에서도 7월달 내지 9월달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하면서 첫 번째 내었던 것이 웹2와 웹3의 그 네트를 통해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을 출시한다. 이게 이제 웹2에서 웹3를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웹3에서만 꼭 할 필요가 없이 웹2하고 웹3를 연결시킨다. 어떻게 보면 웹 2.5 뭐 이런 포인트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파이 네트워크가 웹2에 있는 사람들이 웹3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이 투데이의 그 아트 페스티벌 같은 것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서 이런 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툴을 출시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어떤 새로운 툴인지 궁금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월렛을 최적화시키고 멀티 채널을 기능을 추가해서 새로운 기능을 소개할 것이다. 디벨로퍼를 위해서 지갑 기능을 넣고
여러 가지 다중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월렛을 최적화시키고 멀티체인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기능을 소개한다. 이게 어떤 것이 될지 저도 좀 궁금해하고, 또 하나는 이제 KYC 규모 확장을 해서 많은 사람이 신원 확인이 되도록 하겠다. 여기에 이제 KYC 규모를 확장한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저도 이제 여기 언급되어 있는 걸 보고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메인넷 관련되는 언급을 했지만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파이 뉴스가 파이 네트워크의 공식적인 메디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상당히 좀 불확실한 그런 뉴스도 많은 게, 예를 들면 며칠 전에도 뉴스 나온 것 중에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그게 이름하여 테슬라 파이다 이런 내용을 붙였길래 야, 아직도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구나. 이 파이 뉴스라고 해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니어 채팅에 에드워드 칸이라고 한국 친구가 나와서 이제 그게 답변하는 것들을 한 30분 했던 거를 저도 이제 조금 듣다가 말았던 적이 있는데, 채팅창에 나와서 했던 그 얘기 중에 요약을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KYC가 지금 스탁돼 있고 이 텐타티브 KYC, 임시 KYC하고 마이그레이션 이슈 이런 것들을 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뭐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는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되고, 그리고 이제 파이코인의 그 로드맵을 좀 더 클리어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데, 그래도 코어 팀에서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고 있다,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저도 이제 상당히 공감을 가게 있고, 아마 매주 나와서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가끔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트위터에는 KYC를 해결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고 로드맵 공개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갑론을박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저도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간을 좀 뺏기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이렇게 이제 KYC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최근에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쿠코인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쿠코인의 CEO로 있는 그 조니 류라는 친구가 인터뷰에서 프라이버시라든가 BTC 핵심 기능이 아니다, KYC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어서 왜 갑자기 이 친구가 KYC 얘기가 나왔나 하고 이제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쿠코인 거래소에는 고객 신원 확인을 위해서 KYC를 의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프라이버시, 소위 익명성이 비트코인의 기능 중 하나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 아닌 것은 암호화폐 도난이라든가 해킹 등 보안 사고로부터 사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고 복구를 위해서는 KYC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KYC와 관련되는 것들을 7월 15일부터는 KYC가 없으면은 거래를 하지 않도록 절차를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코인을 만들었던 그 창립 멤버인 마이클 겐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훑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 친구는 8살 때부터 코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겐이라는 친구는 8살 때부터 코딩을 하고 16살 때 스타트업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직장 상사가 야, 요즘 비트코인이 유행하니까 당신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직장 상사의 에릭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도 하고, 그 채굴했던 것을 초창기에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소를 만들었던 일본 시부야에 만들었던 마운트 콕스에다가
판매도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이클 겐이라는 친구가 마운틴 콕스에 비트코인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느꼈던 몇 가지가 이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마운틴 콕스에 판매를 하면서 이게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환경적이지 않구나. 또 신규 사용자에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너무 어렵다 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의 출현으로 뒤바뀌고 있으며 소수의 부자가 아닌 전 세계 누구나 평등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소위 친구가 이제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으로 바뀌면은 어떤 특별한 부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평범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대가 곧 올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그런 것들이 저도 마음에 들었고, 처음 이제 마운틴 콕스가 이제 비트코인 거래를 했을 때 그 마운틴 콕스를 만들었던 친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드 맥클랩이라는 친구인데, 제드 맥케일럽이라는 친구가 리플랩스를 만들었을 때, 야, 이렇게 마운틴 콕스 거래소를 운영해 보니까 가장 핵심이 해외 송금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나는 해외 송금에다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해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이 만드는 것이 리플의 지금도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다. 이러다가 이제 몇 사람 창업자들에게 밀려나가지고 2014년도에 스텔라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것은 여러분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리플과 스텔라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제드 맥클레입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때 2018년도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저도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미래에는 보편적인 결제 네트워크가 운영될 것이고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도 10년 안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 블록체인을 통한 자산 토큰화를 언급을 했고, 지금 현재 2023년 현재의 가장 큰 이슈가 모든 자산의 토큰화,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게 2018년도에 이런 제드 맥케일럽이 이런 것들을 전망을 했다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전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18년이면은 니콜라스 박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탠포드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비트코인과 이런 블록체인과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 때, 이렇게 앞으로 자산 토큰화도 가능하게 만들고 해외 송금도 가능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웹3를 구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니콜라스 박사가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의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단순하면서도 제드 맥클랩 리플랩스와 스텔라를 만들고, 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이클 겐이라는 친구가 이게 채굴해 보니까 환경적이지 않다, 이런, 그리고 신규 사용자에게는 너무 어렵다, 이런 포인트를 많이 이제 확인을 하고, 환경적이지 않으니까 모바일 폰을 통해서 채굴을 하고 많은 사람이 쉽게 이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오는 시스템을 우리 파이 네트워크의 파이 브라우저 웹3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상당히 흥미있는 뉴스들이 이제 몇 개 있는 게,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금과 같은 이런 것들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비트코인은 금융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비트코인은 금융혁명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까지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가 파이코인이 앞으로 화폐혁명이 일어나면 스마트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작년에 우리 니콜라스 박사가 했던 말을 저도 가끔 인용을 하고 지금도 가끔 인용하고 있는데, 작년 끝 얘기할 때마다 정말 먼 훗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세계 가장 자산이 많은 블랙록의 CEO가 이렇게 금융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정말 세상은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느껴봅니다. 그레스케일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했던 말은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대형 금융사들이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은 비트코인이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한번 비트코인이 바짝하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필요성에 의해서 증가할 테니까, 그래서 블랙록하고 피델리티 같은 이런 대형 금융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요즘 이제 비트코인하고 AI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스 헤이즈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스 헤이즈라는 친구가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로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스 헤이즈는 미래 AI 시대는 비트코인이 AI의 카렌시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검열이 불가능하고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미래 AI 시대에서는 가장 아이디얼한 통화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만일에 AI하고 비트코인이 AI 경제가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경우, 그러면서 현재 3만 달러 수준의 비트코인이 76만 달러를 3년 후에 돌파한 이후에는 10년 후에는 100만 달러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100만 달러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100만 달러, 10만 달러 이런 액수보다는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전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기를 항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개발하고 있는 전 CEO 잭 도시가 항상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라이트닝 시스템을 통해서 페이먼트라는 것들을 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친구가 또 AI를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AI 그리고 챗 GPT 등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합하면은 라이트닝 위에 건설된 이 기술은 기계와 기계 간의 경제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또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 자산 토큰화가 되면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금융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이 AI를 이용하면은 100만 달러 값이 갈 것이다 하는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스 헤이즈의 발언에 이어서 비트코인과 AI와 챗 GPT를 이용한 언어 모델을 통합을 한다면은 경제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것이 참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파이코인이 앞으로 가야 될 그 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이제 리플이 자산 토큰화 유틸리티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리플이 해외 송금에다가 초점을 두고
지금도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는 엄청나게 깔아놓고 있지만은 지난번에 한번 그 리플의 생태계를 보여준 것처럼 NFT 분야 이렇게 그 부동산의 토큰화 여기에 엄청나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자산 토큰화 유틸리티 프로토콜을 제대로 한다면은 1200조 달러 시장이 이제 타겟이 되고 파생 상품 시장은 500조 달러가 될 것이다. 여기에 10%만 리플렉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면은 XRP 한 개당 1000불을 가는 것은 피낫이다. 또 이런 포인트를 써서 지난주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 가장 핵심은 자산 토큰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것하고 앞으로는 블록체인과 AI 기술 또는 거기에 오픈 챗 GPT 이와 같은 기술 이런 것이 같이 묶여서 간다면은 엄청난 변화가 갑자기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니콜라스 박사는 이제 AI를 이용해서 우리 KYC를 하는 거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런 KYC를 AI의 기계학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습을 시킴으로써 좀 더 대량으로 KYC가 가능하도록 해 나가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하는 이런 예측도 해보지만은 AI를 통해서 또 가짜 영상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그게 또 대처해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빨리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KYC가 되지 않아서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언젠가 KYC가 되는 걸로 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고 이미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KYC가 통과해야만 오픈데스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걸 믿고 코아팀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CIA 고문으로 있던 분이 미국 달러 헤게모니가 무너질 날짜가 곧 오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써도 저도 관심을 가졌던 뉴스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8월 22일이 아마 브릭스 플러스가 열리는 날짜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 기축통화이며 교환 매체가 공식적으로 붕괴됨에 따라 미국 달러 지위가 떨어지는 날이 8월 22일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분이 이게 이제 브릭스 플러스 그룹들이 주도해서 새로운 통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충격파를 줄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미국 달러 헤게모니가 무너진 날짜를 8월 22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이 8월 20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침 71년도 8월 22일이 미국 건보니가 폐지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날짜가 무슨 의미 있는 날짜인지는 모르지만은 케냐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브릭스의 통화기금의 CBDC는 금으로 한다. 이런 포인트를 썼고 이 브릭스에도 이미 이제 19개국 참여하고 있는데 41개국으로 이미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 브릭스에서 41개국이 늘면서 브릭스 페이를 개발하겠다. 이와 같은 걸 하고 있고 브릭스가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전 CIA 고문으로 있던 사람이 이런 포인트를 썼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있는 뉴스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면서 이렇게 우리 파이코인이 지금 당장 KYC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 네트워크에 부정적으로 코아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댓글로 달기도 하고 또는 트위터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말 안 하는 묵묵히 채굴만 하는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파이코인의 그 코아팀이 로드맵대로 제대로 가고 있고 언젠가는 세상이 이렇게
좀 우리가 가고 있는 대로 블록체인의 산업이 간다면은 언젠가 오픈넷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도 하고 있기도 하고, 7월 달에 다시 이제 해카톤을 열면서 이제는 매달 열리는 해카톤의 수상은 옛날에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한 1000파이로 이제 낮춤으로써 파이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파이코인이 좀 더 좋은 소식들이, 구체적인 소식들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최고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